지난 영상에서는 기초 설비 공사, 그러니까 정화조를 매립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 우수관 이런 거 연결하고 그다음 맨홀 설치하고 이런 작업을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기초 설비 공사에 이어서 바닥 기초 공사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선 건물 위치를 잡기 위해서 먹매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먹매김 한 걸 기준으로 포크레인으로 이제 바닥을 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땅에 수분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비닐을 깔아주고 그 다음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해 주었어요. 콘크리트를 타설했는데 그 오후부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거든요. 비가 좀 생각보다 많이 왔는데 그 다음날 일찍 가보니까 비 온 게 다 증발해서 다행히도 콘크리트 쪽에 물이 하나도 없이 다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이 있어도 상관없다고는 하는데 일단 물이 싹 날아가서 다행이다. 평면으로 보니까 이곳이 우리 집이 될 건데 이렇게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여기는 방이 될 부분, 여기는 주방이 될 부분, 거실 될 부분 이런 거를 이렇게 상상하면서 보는데 너무 좁은 것 같다. 집이 되게 조그맣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막상 여기다 이제 건물을 지면 커진다 라고 시공사 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닥 콘크리트가 마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단열재로 스티로폼을 깔아주더라고요. 스티로폼을 까는 이유는 바닥에 있는 냉기가 이제 올라오지 않게 단열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난방비를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이 따뜻해졌을 때 그 온기를 바닥으로 또 뺏기지 않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단열재로 스티로폼을 촘촘하게 깔아주는 거죠. 이때 이제 전기 그리고 통신 그 설비를 하시는 분이 오셔서 시공사 사장님하고 저희 남편하고 같이 어디로 선을 넣을 건지 어떤 식으로 넣을 건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어요. 계량기 해가지고 채워놓으면 나중에 그거는 계량기 하면 되니까. 내가 한번 더 올게. 이거 철근. 그렇지. 그때 정확한 자리로 끼비어줘야 돼. 스티로폼 작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거푸집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철근을 배근하고 이런 작업을 다 했고요. 철근 배근하는데 철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진짜 튼튼하게 짓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은 전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철근 밑으로 집안에 들어갈 전선들 그런 것, 콘센트 이런 것들 이제 그런 선들이 들어갈 관을 밑에다가 미리 넣어놓는 그런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 하시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통신관은 뭐 쉽다고 해서 남편이 이제 혼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의 돈을 아끼기로 했습니다. 지금 전기 하시는 분이 오셨고요. 여러 가지 두께의 이제 선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전선과 통신선이 지나갈 자리를 포크레인으로 이제 파고 있고요. 전신주랑 통신주 있는 자리부터 우리 집의 본체가 있는 데까지 포크레인으로 쭉 파주고, 여기에 이제 관을 넣어서 이제 그 관 속에 또 선을 넣고 해서 집까지 연결하는 작업을 오늘 한다고 합니다. 전기 작업을 하러 7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분이 오시는 줄 알았는데 7분이 오셔서 그렇게 할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디에다 콘센트를 놓을지, 전선이 어디로 갈지 뭐 이런 것들을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하고 상의하고 이런 작업을 거쳐서 전기 작업이 들어갔어요. 전기 작업하는 데만 거의 1000만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줌마인 제 입장에서는 아니 전기 작업하는데 무슨 1000만원이 들지? 하고 놀랐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아니 전선이 뭐 그렇게 비싼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건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 온 거 보니까 7명이 여러 차례 거쳐서 오고 위험한 작업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많이 드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드네요.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남편이 이제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보겠다고 통신선은 이제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 내는데 이거 좀 저기 전기 하시는 분들한테 좀 해달라고 하지라고 했는데 남편이 뭐 스스로 한다고 해서 저도 조금 도왔습니다. 비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하나 안 비싼 게 없고 너무너무 비싸다. 수도도 비싸고 가설전기도 비싸고 전기작업도 비싸고 그냥 뭐 성토하는 것도 비싸고 그냥 다 비싸요. 그냥 컨테이너 빌리는 것도 비싸고 안 비싼 게 하나도 없다. CCTV 같은 경우는 집이 완공되면 집 주변에 달아 놓을 거거든요. 왜냐면 시골이다 보니까 제가 또 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달아 놓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제 공사 현장에 미리 달아도 되겠다 싶어서 남편이 CCTV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장마철에 이제 스트레이트로 쭉 공사를 하면은 뭐 안 달아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장마 기간 동안에는 이제 비워둬야 되거든요. 공사를 안 해요. 그래서 장마 동안에 CCTV가 있어야지 안심이 될 것 같아가지고 미리 달아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몰랐는데 계속 공사를 하다 보니까 위에 전투기가 다니는 길이네요. 그래서 새소리도 좋고 한데 전투기 소리가 좀 자주 나긴 하네요. 하얀 관들이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전선이 들어갈 관을 미리 묻어 놓는 거고요. 나중에 저 관에다가 선을 밀어 넣게 됩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을 넣어 놓으면 이제 건축주인 저희는 이게 맞게 넣는지 도면이랑 확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인덕션하고 있는 그쪽. 그게 콘센트인 거지, 저거 지금? 콘센트. 인덕션 이쪽에는 콘센트.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하나 빼놨네. 냉장고. 아니야, 냉장고 아니야. 이쪽은 필요 없는데. 그래도 혹시 더 많으면 좋지. 그 다음에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여기 있어. 싱크대가 2개. 저거라고. 아니 여기 뒤에 있는 싱크대, 창문 쪽에 커피 포트도 놓고. 그치. 이건 뭐야? 이거는 이거. 방? 방? 방. 저거는 이거. 저거. 그래서 당신방은 됐고. 저 마루 쪽은 거실. 2개. 2개. 하나, 둘. 2개 뽑았구나. 됐어. 여기는 없앴기 때문에 없고. 됐어. 그럼 여기 끝이야. 직영 공사를 할 때는 건축주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그럴 때는 감리사를 지정하는 게 좋은데요. 감리사를 지정하면은 그분이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설계도대로 이제 시공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감리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삥 돌아가면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시는 거고, 뭐 맨날 하는 일이니까 그냥 딱 보면은 아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전체적으로 이제 다 잘 돼 있다,
다 꼼꼼하게 잘 돼 있다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 이제 부족한 부분을 시공사 사장님한테 이거는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공사 사장님이 그게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순서상 약간 뒤로 미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보고 바로 전달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감리사 같은 경우는 공사하는 동안에 주는 금액이 4,5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이 경량 철골 샌드위치 판넬집 같은 경우는 한 280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리사 비용은 그 정도 든다. 작업이 다 되어 갈 즈음에 이제 펌프카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 펌프카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어주는 역할을 하는 차예요. 작업장이 굉장히 이제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전선 그 관련된 분들이 왜 7분이나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렇게 4분이서 전선을 이렇게 당기고 있고, 그 다음에 펌프카는 펌프카대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철근 마저 안 된 거는 이제 마저 또 철근 작업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일을 지금 바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펌프카에서 부어주는 거죠. 콘크리트를 바닥에 타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로 튀겠다. 레미콘차 한 대에 들어있는 콘크리트 양은 6세제곱미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이제 8차량이 들어왔고요. 근데 마지막에 조금 모자라서 한 차가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총 9대의 콘크리트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끝났고요. 원래 콘크리트 타설은 내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비가 내린다고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하느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급하게 진행이 됐고요. 양생 기간은 며칠만 하면 된다는데 내일 모레 시공사 사장님이 오셔서 거푸집을 제거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에는 고르게 양성하기 위해서 물을 뿌려주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다행히 비가 와서 물을 뿌려주는 작업을 안 해도 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퇴근하기 전에 CCTV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3군데 설치했는데 3방향 다 잘 작동되고 있고 화질도 좋고 괜찮네요.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 중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시작과 동시에 고용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영일 경우에는 이제 건축주가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용 산재보험이 나간다. 비용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115만 2천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감리비 같은 경우는 278만 3천 원이 들었고요. 요거는 경량 철골 일대가 이렇게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지도라고 해서 기술지도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지도 계약을 했는데 총 기술지도 하는 횟수가 6회 해서 비용은 118만 8천 원. 감리와 기술 지도 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사 사무실에서 연결을 해줘가지고 계약을 하게 됐어요. 감리하는 분은 제가 2번 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술 지도는 총 6회 온다고 했는데 아직 온 거는 못 봤어요. 근데 뭐 공사하는 동안에 6회 온다고 하네요.
집을 지을 때 이제 이런 돈이 들어간다는 건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감리비, 그 다음에 안전지도, 그 다음에 고용산재, 보험, 이거 합해서 한 510만 원, 20만 원 돈, 이 정도가 또 들었어요. 오늘까지 바닥 기초가 끝났고, 그리고 요 양생이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골조 올라가고, 그 다음에 판넬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이제 지붕과 벽돌, 그리고 창호 이런 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골조 올리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